여러분, 독서의 계절이 왔습니다. 자고로 가을이라 함은 마음에 양식을 쌓는 블라블라블라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의 곳간을 채우고 계신가요? 저는 계절마다 그 계절에 어울리는 책, 영화, 음악, 음식까지도 약간 그런 계절감을 가진 것들을 굉장히 즐기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을에 쌀쌀하면서도 살짝은 무게감 있는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새로운 인생책 발견까지 있었던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엘리 스미스의 가을. 가을에 가을을 끼고 어떻게 참아 이러면서 냅다 골랐던 책입니다. 책 표지도 너무 이쁘고 그래 가을을 읽는 거구나 이렇게 생색내기 딱 좋거든요. 근데 이 책 어땠을까요, 여러분? 난해하더라. 책 속에 이미 이렇게 써있어요. 엘리 스미스는 독특한 방식의 글쓰기와 신화와 회화를 자유자재로 넘나든 지적인 주제에 맨 부커상의 4회나 최종 후보작에 오른 경력이 그것을 입증한다. 제가 저번 어느 책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커상이랑 그렇게 연이 있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뭐 수상작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느낌의 소설들을 하여튼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이제 책을 이렇게 펼쳐서 읽고 있는데 보통 제가 책을 읽는다고 한다면 인물들이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하면서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면 이 책은 인물들끼리 주구장창 저 빼고 만담 토크쇼 하는 느낌? 물론 그게 그 주인공이랑 할아버지가 우리 바가텔 게임을 하자꾸나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가텔이라는 게 핀볼 게임을 말하는 거래요. 요리티고 조리티는 핀볼처럼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되게 생각이나 언어의 제한 없이 그 할아버지와 소녀의 대화가 막 펼쳐지는 느낌이 흥미로웠는데 나머지 이야기들에서는 뭔가 저는 좀 산만하게 읽혔다고 해야 할까요? 서술 형식이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 책도 즐기는 편이시라면 괜찮으실 것 같고 그 부분만 빼면 굉장히 가을에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어릴 때부터 옆집 다니엘 할아버지랑 친해지게 되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할아버지는 101살이 되셨고 엘리자베스는 어른이 되었어요. 주인공이 할아버지와의 특별한 우정을 추억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2017년에 사계절 4부작으로 기획한 연작 소설 중에 첫 번째로 출간된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책으로 있더라고요. 읽어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계절마다 한 권씩 도장 깨기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셸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 여러분 제가 살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흐르는 강물처럼 살자거든요. 살다가 너무 큰 돌을 만나면 옆으로 갈라져 가고 작은 돌들은 세차게 넘어가기도 하면서 항상 그 흐름 속에서 살자 하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아니 글쎄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책이 목차가 좀 특이해요. 이렇게 연도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연도가 순차적인 게 아니라 중복되는 시기도 있고 또 다시 과거를 되돌아가기도 하는데요. 읽다 보면 이 목차가 그래서 이렇게 나뉘었구나 하게 된답니다. 이 책은 제가 단언컨대 스토너나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나의 작은 무법자 괜찮으셨던 분들 혹은 헤르만 헤세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거의 대부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저는 이 책 오늘부로 시타르타 다음으로 저의 인생책 등극입니다. 되게 취향이 한결같은 게 시타르타에서도 강물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게 제 기본적인 가치관이랑도 굉장히 맥이 잘 통하는 소재다 보니까 책에 강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바로 꽂히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진짜 간략하게만 말하면 주인공이 소녀에서부터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될 때까지 쭉 일대기를 보여주는데요. 스토너처럼 고난 극복, 역경 극복 이거를 계속 잔잔바리로 반복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정말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구절들이 마음에 파바박 꽂혔던 적이 정말 많았어요. 그게 다소 거칠은 뻘판 같은 삶이었다고 해도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강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구나. 내 삶은 지속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죠. 이 책에서 주인공의 가업이 복숭아 농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가을 직전 여름 끝물에 황도 복숭아 먹고 막 하잖아요. 갑자기 군침이 잘잘 나면서 책 뒷부분에 보면 왜 복숭아로 선택했는지 또 독서 모임을 위한 질문들이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고 탁 덮어버리는 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책을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에도 너무나 친절한 책인 것 같고, 저는 못 그랬지만 여러분은 과즙 절절 흐르는 복숭아 먹으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추천! 써머신 몸의 인생의 베일, 드디어 만나뵙습니다. 몸 아저씨. 이분의 책도 지금 읽어야 될 리스트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일단 그 중에서 가을에 어울리기로 추천을 받았던 인생의 베일,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였으니, 최근에 제가 막 미스터리, 스릴러, SF 이런 거 읽다가 너무 간만에 고전을 읽으려니까 너무 느끼한 거예요. 막 이러거든요. 참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내 삶. 예쁜 아가씨,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어.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 책이 1920년도가 배경이에요. 무려 100년도 넘게 시대를 뛰어넘은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시대에 왜 사교계 활동하고 막 무도회 가고 홈파티 가고 가서 또 서로 시샘하고 누구네 집이 어쨌고 저쨌고 이러는 스토리야 뭐 좀 익숙했다고 해야 하나? 별로 새롭게 여다한 것은 없었는데, 요게 홍콩을 배경지로 하고 있어서 서양 고전인데 배경은 이게 좀 새롭더라고요. 콜레라가 창궐했던 시기라든지 가마를 타고 이동하거나 삼판선, 전족 이런 게 등장해서 옛날 중국의 모습을 서양인의 시점을 통해서 상상하며 읽는 재미가 있었고요. 주인공 이름이 키티예요. 이 키티가 또 참 다사다난한 삶을 삽니다. 자기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원하는 건 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삶을 풀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키티가 표현하기를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다고 느끼거든요. 이 책에서도 강물에 대해서 삶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물에 막 물건들이 다 떠내려가는 것이 마치 모든 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덧없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는데요. 아까 흐르는 강물처럼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저는 이 키티 얘기를 읽으면서 양기자 작가님 모순의 안진진이 생각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은 좀 다르긴 한데 키티와 안진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좀 비슷한 느낌? 내가 모순을 읽었는데 정말 좋았다. 그리고 서양 고전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혹은 둘 다 안 읽었는데 나는 좀 사랑 이야기를 곁들여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책을 읽고 싶다 하시면 이 책들을 읽으십시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여러분,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인가? 그걸로 시작했는데 거기선 이런 선적인 묘사들이 막 남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냥 일상처럼 나와요. 20대 청춘의 불안과 성장통을 소재로 했다지만 뭐 굳이 이렇게까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는데요. 1960년대 뭔가 변혁의 시대, 새 시대를 위한 혁명과 저항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압도하던 때의 이야기라서 모든 게 굉장히 불안정했던 상황을 방황하는 청춘들의 빗대서 보여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빼면 인물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번씩 쑥 하면서 느낌표 지점들이 있어요. 읽을 때는 그 맥 빠지는 19금 디테일 때문에 약간 이거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러다가 한 번 쭉 읽고서 제목도 한번 생각해보고 인물의 선택들, 뭐 변화들을 쭉 또 생각해봤을 때 시대라는 게 이름을 갖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간 시대와 자멸한 시대들이 있었고 또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시대들도 있었죠. 그러다가 또 다른 시대, 새로운 시대가 또 다가오고, 이 흐름이 인물들의 관계도랑도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사는 모습이 시대 그 자체예요. 그죠? 선정적인 묘사들이 너무 남발하느라 좀 교감 지수가 높았습니다만, 불안하고 방황하는 20대의 모습을 그리기엔 또 그만한 게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책 중간이나 다 읽고 나서 비틀즈의 노르웨이 숲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 유명한 책을 드디어 읽어봤습니다. 일단 작가 이름부터가 제목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프랑스와즈 사강? 또 가을에 왠지 클래식이나 재즈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것도 서양 고전판 모순인데 아까 소개한 인생의 베일보다는 좀 더 사랑의 감정에 집중된 느낌이에요. 만약에 이 세 책을 고민하신다고 하면 브람스, 모순, 인생의 베일 순으로 딥하게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브람스는 두께도 얇고 사랑 연극 한 편 보는 느낌? 하지만 이 세 책의 여주인공들이 공통점이 있었으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원하는 삶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건 있는데 여성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굳세게 내기 힘들었던 과거 사회의 분위기도 무시할 수는 없겠고 여성을 떠나서라도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선택에 대한 대가,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들에 대한 슬픔, 고통 이런 딜레마적인 부분들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나니까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도 그 제목 자체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책 속에서 시몽이라는 매기남이 데이트를 신청하면서 물어보는 말이 있는 건데요. 그녀는 브람스를 좋아할까요? 이도우의 사소한 110호의 우편물, 단풍 드는 가을부터 눈 내리는 겨울까지 두루 읽기 좋은 책을 꼽자면 바로 이 책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정통 멜로 완전 순수 로맨스를 읽었는데요. 사실 저는 대부분의 책들을 추천 리스트로만 뽑아놓고 사전 지식 없이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사랑 이야기인 줄은 모르고 읽었는데 와 간만에 눈물 찔끔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감성에 감흥할 줄 아는구나 이러면서 새삼스럽게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책이었고요. 라디오 방송국이 메인 배경인데 작가와 PD 이런 직업군은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들이 사는 그 사세의 연애는 또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면서 읽는 재미도 있었어요. 이 책은 그래 얼마나 재밌나 보자 이렇게 읽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뻔해요. 뻔히 보이는 걸 알면서도 그 꽁기꽁기한 감정에 완전 몰입해서 읽어야 진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의 인물들의 말투나 설정들이 굉장히 멜로드라마틱한 게 있어서 좀 오글 포인트도 존재합니다만 평소에 좀 전개가 빠른 추리물이나 정적인 비문학만 주로 읽으셨다면 이번에는 가을 맞이해서 좀 촉촉하게 단풍 물들듯이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로, 종각, 인사동, 대학로 이런 서울 시내에 익숙한 지명들이 나와서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는데 심지어 저는 이 책 읽기 며칠 전에 인사동을 다녀왔어서 더 신기했어요. 여러분도 오글벽 조금 낮추고 슬그머니 가을 나들이와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최은영의 밝은 밤. 제가 전에 단편소설 영상에서 최은영 작가님 책을 2권이나 추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문책을 읽으면서 되게 담백하고 담담한데 거리낌 없이 이어가는 문체가 굉장히 좋았다고 느꼈거든요. 이번에도 확실히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 지연 그리고 엄마, 할머니 또 할머니가 들려주는 할머니의 어린 시절에 증조 할머니까지 4대에 걸친 이야기가 현실과 할머니 이야기 속을 오가면서 진행됩니다. 1930년대 황해도를 배경으로 시작되는 할머니 이야기를 읽으면 진짜 그 할머니가 들려준 옛날 이야기 듣듯이 읽게 되고 또 그 옛날의 직업이나 신분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진짜 서민들만 겪었던 서름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인공 지연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엄마의 어릴 적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의 엄마와 지연의 관계도 좀 헤아려 보게 되죠. 저도 어릴 때는 가족 일들에 크게 관심도 없었고 그냥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가족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크면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이런 거를 좀 가늠해 볼 줄 아는 나이가 되고부터는 예전이랑은 시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랬겠구나 하는 게 좀 생겼달까요? 이 책도 지연이의 증조 할머니에서부터 무려 100년에 걸친 오랜 세월의 이야기지만 그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 오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시간이지만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책에서 지연이가 하는 생각이나 말들이 실제 저랑 굉장히 닮은 부분들이 많아서 더 공감이 많이 갔는데 이렇게 책 읽다가 가끔씩 저와 굉장히 동화된 인물을 만날 때 감정적으로 이입도 몰입도 잘하게 되고 저를 한 번 더 떼어놓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꼭 가을에 어울리느냐 하면 그건 아니긴 한데 약간 씁쓸하고 담담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총 7권의 가을에 어울리는 책을 읽고 소개해봤는데요. 사실 여기에 트러스트라는 책도 리스트에 있었는데 이 책이 1장부터 2장까지 계속 일기장 형식으로 쭉 지루하게 이어져서 이게 진도가 나가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10월 전에는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우선 이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다시 읽어보거나 영 안 되겠으면 뭐 굳이 안 읽을 지금까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안 읽히는 책은 억지로 읽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우리 활자곡간의 가을책 두둑히 챙겨가시면서 다가오는 황금 연휴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평안한 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